안녕하세요. 행복한 하루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화사님과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 학습 가이드 제3과목이죠. 제3과목 예시문항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3과목은요. 25개의 선다형 문항, 즉 객관식 문항만 나오는 파트이죠. 본 과목을 공부하기 위해서는요. 법령 중에서도 고시,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이 부분을 꼭 살펴보셔야 되죠. 여기에는 해설서도 있는데요. 해설서도 꼭 같이 보셔야 하는 파트입니다. 양이 좀 많긴 하지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부분이기 때문이죠. 본 상과목을 학습하다 보면요. 그 내용이 이게 그건 거 같고 그게 이건 거 같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자주 읽고 숙지를 해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한 출제되는 문항은요. 상당히 길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서요. 속독으로 풀지 않으면 시간을 잡아먹는 그런 과목이기도 하지요. 학습 가이드에서는요. 예시문항을 한 3문제 정도 짧게 그렇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항은 화장품 법과 그 하위 법령에서 정하는 고시의 화장품 고시의 내용을 푸는 문제입니다. 특히 안전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한번 풀어볼까요? 정답은요. 1번이죠.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또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입니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준수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맞춤형 화장품 역시 시중에 유통되는 유통화장품에 해당되죠. 그래서 유통화장품에 대해서는 유통 전에 반드시 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 기준이라는 부분들을 따라야 하는데요. 준수해야 되죠. 그거에 근거가 되는 법 조문입니다. 화장법 제8조, 화장품법 제8조는요.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대한 사항들이 정해져 있죠. 그리고 그 세부 내용 중에 그 고시에 대한 부분이 바로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요. 화장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또 사용해서는 안 되는 원료, 또 사용하더라도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해서 정하고 있죠. 정확하게는 화장품 원료는 네거티브 리스트, 즉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하고요. 그 외에는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시스템입니다.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인데요. 사용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모든 원료를 사용하더라도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들이 있죠. 예를 들면 보존제라든지 또 연모제, 자외선 차단제, 기타 이런 몇 가지 화장품의 원료, 독성에 의해서 피부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은 그 함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정해져 있고요. 또한 맞춤형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작년에 새롭게 시행된 제도죠.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에 대해서 또 지정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본 문항에서 요구하는 유통화장품의 안전 기준 등 그거에 대한 사항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고시는요. 그 제목이 이런 규정으로 끝나는 게 많고요. 또 기준이라든지 방법 이런 내용으로 용어로 끝나면은 대부분 화장품 고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문항에서는 고시 규정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 규정 안에 제6조의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찾는 것이고요.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화장품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관련된 법조문이라든지 관련 고시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반드시 숙지하고 암기해야 될 사항 등이 많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은 본 문항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준수사항 외에도 시행규칙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는 내용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1호부터 5호까지인데요. 이 내용도 거의 암기할 정도로 숙지하고 계셔야 될 부분입니다. 특히 혼합서분 안전관리 기준은요. 새롭게 또 세부적으로 식약처 고시로 제정 발표가 되었죠. 혼합소분에 사용되는 내용물 또는 원료에 대한 품질 성적서를 확인하라 이렇게 돼 있고요.
또한 혼합 소분 전에 해야 될 일들 중에 소독이나 세정과 같은 위생과 관련된 거, 그리고 포장 용기의 오염 여부 확인해서 반드시 혼합 소분 전에 위생 상태 점검하는 거, 또 사용한 후에도 세척하는 거, 이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 잘 숙지하고 계셔야 되고요. 또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죠. 맞춤형 화장품 판매 내역서, 특히 이 가나 다 목에 있는 내용들 작성 보관해야 합니다. 제조번호. 근데 맞춤형 화장품은 제조번호를 별도로 가이드라인에서 식별번호라고 칭하고 있죠. 왜냐하면 맞춤형 화장품에 사용되는 혼합 소분에 사용되는 내용물에 다 제조번호들이 달려있기 때문에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 뭐 식별번호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별도의 명칭으로 가이드라인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제조번호의 개념으로 반드시 이해하고 계셔야 되고요. 또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개봉 후 사용기간 쓸 때는 반드시 뭘 같이 써야 된다고요? 혼합소분일. 맞춤 화장품은 혼합소분일. 일반 그냥 화장품 또는 기능성 화장품 경우에는 제조 연월일 같이 써야 되지요. 병기 표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판매 일자와 판매량. 이것이 맞춤 화장품 판매 내역서에 작성 보관해야 될 특이 사항이죠. 요 가나 다목 반드시 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소비자에게 설명할 것.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혼합소분에 사용된 내용물과 원료의 내용 및 특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사용시 주의사항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맞춤형 화장품 사용과 관련된 부작용 발생 사례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화장품과 마찬가지죠. 유해 사례, 예를 들면 피부에 자극이나 알레르기, 일부 발진 등등의 그런 부작용, 유해 사례라고 표현하죠. 이런 부분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는 부분들이 있죠. 정기적으로 보고를 해야 되고요. 또 중대한 유해 사례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바로 보고해야 되죠. 며칠 이내요. 중대한 그 유해 사례를 알게 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해야 된다라고 정해져 있죠. 이 부분은 별도의 고시에서 정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내용 잘 기억하시고 넘어가실게요. 두 번째 문제 보실까요? 지문이 엄청납니다. 시간을 잡아먹는 그런 문제입니다. 빠른 속도로 속독을 하고 내용을 이해한 다음에 답안을 적어내야 하는 문제죠. 한번 풀어보실까요? 정답은요. 4번이네요. 자, 살펴볼까요? 벌써 법령에서 몇 가지의 규정 또는 기준들을 머릿속에 숙지해야 되는데요. 품질 성적서에 대한 부분과 판매업자한테 받는다는 얘기 바로 앞문장에서 했었죠. 앞문항에서 품질 성적서의 내용에 기능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고 또 허용 검출 한도가 정해져 있는 사용할 수 없는 원료들이 포함되어 있네요. 또 전성분에 대한 내용이 표시되어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조제관리사가 고객에게 할 수 있는 내용을 올바르게 찾아내는 문제죠. 먼저 이 제품은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을까요? 바로 자외선 차단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없죠. 그래서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는 성분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겠죠. 두 번째는요. 납이 검출됐다고 했습니다. 납은 기본적으로 화장품 원료 중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비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첨가하지 않았지만 제조 또는 보관 과정 중에서 포장재라든지 기타 비의도적인 그 원인으로 인해서 유래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고 기술적으로 완전히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이런 경우 해당 물질의 검출 허용 한도를 정하고 있다라고 어디서요?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서 정하고 있죠. 바로 다음에 1호부터 10호까지의 성분들입니다. 잘 기억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납은요. 점토를 원료로 사용한 분말 제품은 50 마이크로그램 퍼 그램은 ppm의 단위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50 ppm 이하이고요. 그 밖의 제품은요.
20입니다. 근데 여기 지문에서는요 8ppm이죠. 즉 검출 허용 한도 이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사용이 무방한 유통 화장품에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상담에서는 판매 금지 후 회수 취한다고 그랬으니까 틀린 해석이죠. 세 번째는요, 성적서의 내용에 보존제, 무첨가 제품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다면 보존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하겠죠. 화장품 안전관리 기준 거기에 사용할 수 없는 화장품에는 사용할 수 없는 원료 그리고 사용 제한이 필요한 원료 확인해야 되겠죠. 여기 보존제는요. 사용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해당되고요. 그 리스트에 대한 부분들을 머릿속에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보기에서는 전성분 중에 페녹시에탄올이 여기에 해당되죠. 그리고 페녹시에탄올은요. 그 사용 한도가 1.0%로 되어 있는 것도 금방 튀어나올 수 있도록 학습하셔야 되겠죠. 자, 3번도 틀린 내용이고요. 4번은요. 주름 또 주름 개선에 도움이 될까라는 문의에 이건 주름뿐만 아니고 미백에도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고시 성분들 잘 기억하고 계시죠? 자, 레티놀, 레티닐 팔미테이트, 아데노신 폴리에톡실레이티드, 레티나마이드, 레틴 다 포함되면은 비타민 A와 연결된 거죠. 그리고 아데노신까지 함량도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아데노신 0.04%, 즉 제품에 들어가는 함량이 100% 대비해서 0.04%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미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미백은요. 다음과 같은 1호부터 9호까지 9가지의 성분들이 자료 제출이 제외되는 그런 기능성 화장품의 고시 성분으로 지정되어 있죠. 이 내용을 기본적으로 아셔야 하는 부분이고요. 에틸 아스코빌 에텔 바로 여기에 있죠. 에틸 아스코빌 에텔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엔 또 하나 포함되어 있는 게 아스코빌 글루코사이드라는 표현이 있죠. 아스코빌 글루코사이드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네요. 각각의 성분 함량들 이거는 자료 제출이 면제되는 즉 이 함량을 쓸 경우에는 기능성 화장품에 심사를 받지 않고 그냥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쉽게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이 되는 그런 함량이죠. 함량과 성분들 잘 암기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알부틴하고 나에시나마이드 많이 사용되는 미백과 관련된 기능성 고시 성분인데요. 이거의 함량은요. 다른 거와 달리 2에서 5% 범위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포함된 그런 범위에서 사용될 경우에 자료 제출이 면제되는 형태가 되겠죠. 물론 화장품 유형이 이 기준에 맞는 형태로 적합해야 합니다. 그 의미는 본장에서는 성분과 함량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로는 그 별표의 자료 제출이 생략되는 제외되는 기능성 화장품 그 성분과 함량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시면서 이러한 성분과 함량을 쓸 경우에는 여기에 적합한 유형 또는 용법 용량 등등이 있는데 그것도 같이 보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4번의 내용은 맞는 표현이죠. 주름에는 아데노신 그리고 미백에는요. 품질 성적서에 에틸 아스코빌 에테르만 돼 있네요. 여기 95%. 하지만 전성분에는 그게 주 성분이고 부수적으로 아스코빌 글루코사이드라는 고시 성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기능성 화장품이죠. 미백과 주름. 마지막으로 5번은요. 아데노신이 104% 함유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아데노신이 100% 넘게 함유된 제품이다 라는 표현은 절대 맞지가 않지요. 아데노신은요. 이 함량에 대한 부분은 0.04% 썼을 경우에 제품 전체 100% 대비해서 0.04%를 쓴 거고요. 여기서 품질 성적서에서 나오는 거는 0.04%가 제대로 들어갔는지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즉 0.04%에 104%가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이죠. 즉, 이 기능성 화장품에는 아데노신이 0.0416%
함량가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5번에 나온 이 설명은 틀린 표현이죠. 이 함량 기준에 대한 부분들은 기능성 화장품 기준 및 시험 방법에 나와 있는데요. 원료, 성분에 대한 것과 제재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즉 여기서 기능성 화장품 제재에 대한 부분이고요. 제재에서는요. 이 주성분, 쉽게 말하면 아데노신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자료 제출이 면제되는 고시성분으로서 0.04% 들어가 있으면 되는데요. 제재 내에서는 0.04%에 90%까지, 즉 0.036% 이상 함유되어 있으면 기준 및 시험 방법에 따라서 합당한 양으로 적당한 기준치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하나 같이 기억하실 게 치오그리콜산이 있습니다. 치오그리콜산도 기능성 화장품의 그 고시 성분으로 돼 있죠. 고 해당하는 성분에 한해서만 90%와 110% 사이로만 돼 있고요. 나머지 제품들 성분에 대해서는 제재의 90% 이상 이렇게 함유되면 기준치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3과목 예시문항 마지막 세 번째 문항인데요.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여기는 안전관리 기준이라고 되어 있네요. 요건 오타로 생각이 드네요. CGMP,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고시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는 부분인데요. 21조에서 22조의 내용이 검체의 채취 및 보관 및 처리 기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이 올바르게 되어 있는 것을 고르는 건데요. 이거 역시 시간을 잡아먹는 그런 긴 지문으로 되어 있네요. 잘 이해하고 푸셔야 될 부분입니다. 풀어보실까요? 정답은요. 2번입니다. CGMP 고시 제21조와 22조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시험용 검체는 오염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채취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거기에 맞는 검체가 채취되었음을 표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용 검체 용기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은 명칭 또는 확인 코드, 제조번호, 검체 채취일자 이런 것이 있죠. 그리고 완제품의 보관용 검체는요. 적절한 보관 조건 하에서 지정된 구역 내 제조 단위별로 사용 기한 경과 후 1년간 보관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개봉 후 사용 기간을 쓸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3년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억에 대한 설명은 맞는 표현이고요. 폐기 처리에 대한 22조에는요. 품질에 문제가 있거나 회수 반품된 제품의 폐기 또는 재작업 여부는 품질 보증 책임자에 의해서 승인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미음에 나온 이 내용은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에 승인된다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죠. 또한 재작업의 대상은요. 이 두 가지의 경우에 한해서 할 수 있는데요. 변질, 변폐, 병원 미생물에 오염되지 아니할 경우 제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사용 기한이 1년 이상 남아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은의 표현은 잘못됐죠. 제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 이 표현. 그리고 이런 표현이 잘못된 부분이고요. 제작업에 대해서. 그리고 이 제작업의 경우에는요. 반드시 품질보증 책임자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는요. 절대로 다음 공정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리을 표현은 맞는 표현이고요. 이 법 조항에서는 없지만 이 법조문을 설명해주는 그런 민원인 안내서의 세부 내용 중에는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CGMP 고시를 보실 때는 반드시 그 민원인 안내서 그 부분을 보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디귿의 원료 포장재, 벌크 제품, 완제품 이 적합 판정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기준 일탈 제품으로 지칭을 하고요. 이러한 경우에는요. 미리 정한 그러한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속한 절차를 정하고 정한 절차에 따라 뭐 이런 표현은 잘못된 형태고요. 미리 정한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정답 2번이 되겠고요. 이러한 문제가 나오면 시간은 시간대로 들고 굉장히 고민스러워할 부분입니다.
여하튼 이 3과목은요, 이 CGMP의 내용들을 거의 숙제할 정도로 열심히 공부하셔서 딱 보면 바로 오답인지 정답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자주 읽어보시고 학습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3과목의 예시문항 3문제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객관식 즉 선다형 문제만 나온다고 안이하게 보셨다가는 큰 코가 다칠 그러한 과목입니다.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과목, 하지만 충분히 학습을 하면 쉽게 풀 수 있는 과목이기도 하니까요.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하루 맞춤 화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